안녕하십니까. 자, 1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청소년 지도사는 어디에서 일하나요? 청소년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어디이며 청소년 지도사가 일할 수 있는 기관은 어디인지, 그리고 청소년 단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그리고 소규모 청소년 활동 공간입니다. 여기는 청소년 자유공간을 이야기합니다. 자, 청소년 수련시설 또는 이용시설입니다. 청소년은요, 수련시설과 이용시설로 나뉩니다. 수련시설은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수련원, 문화의 집, 특화시설, 야영장, 유스호스텔을 이야기하고요. 청소년 이용시설은 문화예술시설, 공공체육시설 이런 곳을 이야기합니다. 청소년 자유공간 쉼표라든지 청개구리 이런 것도 청소년 이용시설에 속합니다. 자,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은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수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 수련 시설입니다. 우리 문산에 있는 청소년 수련관 가셨던 거 기억나시죠? 자, 청소년 수련원입니다. 수련원은 숙박 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 수련 시설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문화의 집입니다. 간단한 수련 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 문화, 예술 중심의 지역 수련 시설입니다. 청소년 특화 시설입니다. 청소년의 직업 체험, 문화예술, 과학 정보, 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 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시설을 이야기합니다. 다음은 청소년 야영장입니다.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수련거리 또는 야영 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을 말하고요. 유스호스텔은 청소년의 숙박 및 체제, 적합한 시설, 설비와 부대, 편의시설을 갖추고 숙식 제공 및 여행 청소년의 활동 지원 등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자, 여기에서 숙박 기능이 갖춘 곳은 청소년 수련원과 유스 호스텔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가거나 아니면은 수련회를 갈 때 이런 수련원이나 유스 호스텔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이용시설입니다. 문화예술시설, 공공체육시설 뭐가 있을까요? 이곳은요, 아까 위에 있는 청소년 수련관, 수련원, 문화의 집, 특화시설, 야영장, 유스호스텔은 전문적으로 청소년이 활동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든 것이에요. 하지만 청소년 이용시설인 문화예술시설, 공공체육시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도서관, 체육관 이런 곳을 말하는데요. 여기는 청소년을 위해서, 청소년만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곳은 아닙니다. 이 시설이 갖추어진 곳에 청소년들이 가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수련시설과 이용시설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청소년 수련원 6곳을, 7곳을 이야기해 보세요. 여태까지 우리 한 6곳이 있었는데, 작년부터 울숙도에 국립청소년 생태센터라는 곳이 생겼어요. 그래서 총 7곳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뀐 게 예전에는 김제에서 청소년 농업기술센터가 있었는데 이게 이름이 바뀌었어요. 김제에 청소년 바이오 생명센터라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옛날 자료를 보시고 농업생명센터로 외우시면 안 됩니다. 자, 첫째, 국립청소년 중앙청소년수련원, 국립평창 청소년수련원, 국립청소년 우주센터, 국립청소년 바이오 생명센터, 국립청소년 해양센터, 국립청소년 미래환경센터, 국립청소년 생태센터. 자, 여러분들 고흥하면 우주센터가 굉장히 발전이 잘 돼 있어요. 자, 영덕에도 뭐 바닷가가 가깝죠?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 해양센터로 되어 있는데 아까 청소년 지도사는 검정 시험을 치르고 나서 연수를 받아야 된다고 했죠? 그럴 때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이라든지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이런 곳에 가서 꼭
연수를 받아야만이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이 취득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청소년 수련 활동에 3요소가 있어요. 자, 수련거리는요, 먹는 거리가 아닙니다. 프로그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청소년 수련거리, 수련시설, 청소년 지도사. 자, 수련시설, 뭐 있었죠? 계속 강조한다는 거는 그만큼 많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청소년 문화의 지, 수련관, 수련원, 이런 곳. 자, 청소년 수련거리,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지도사. 이것이 청소년 수련 활동의 3요소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청소년 수련관과 문화의 집 차이는 무엇일까요? 자, 수련관과 문화의 집은요, 생활권에 있지 자연권에 있지 않습니다. 자연권에 있는 거는 수련원이라든지 뭐 유스호스텔, 이런 야영장, 이런 것은 자연권에 많이 있지만 수련관과 수련원은 문화의 집은 생활권에 있어요. 우리 청소년들이 수련 활동을 통해서 다양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곳인데,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청소년 수련관은 청소년들에게 수련 활동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며 건전한 청소년으로서 육성하기 위해 설립된 곳으로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이고요. 청소년 문화의 집은요, 간단한 수련 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 문화, 예술 중심의 수련시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요, 수련관은요, 시, 군, 구에 1개 이상 설립이 되어 있고, 문화의 집은 읍명동에 1개 이상 설립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단위가 다릅니다. 수련관은 시군구에 1개 이상, 문화의 집은 읍명동에 1개 이상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하는 직원도요, 수련관은 최소 4명 이상은 있어야 돼요. 여기에 1급은 무조건 1명이 있어야 되고 2급 1명, 3급 2명. 자, 그런데 만약에 1급이 1명이야. 그런데 2급이 총 3명이어도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숫자는 바뀔 수 있지만 1급은 무조건 있어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 집은요, 지도사 1명만 있으면 돼요. 뭐 1급이든 2급이든 상관없이 1명 이상 있으면 허가는 가능합니다. 자, 수련원과 수련원 차이는 숙박 기능의 차이, 그 다음에 시설 위치는 뭐냐면 자연권에 있는지 생활권에 있는지 그 위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련원과 야영장의 차이. 수련원은요, 숙박시설이 있는 곳이에요. 야영장은 텐트를 치며 야영할 수 있는 수련장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청소년 지도사가 일할 수 있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청소년 수련시설입니다. 공공과 민간이 있는데, 공공은 저희 같은 공공기관이에요. 어떤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고, 민간도 진행을 합니다. 방과후 아카데미는요, 17개 시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운영을 많이 하고요. 청소년 쉼터, 파주시는요, 청소년 쉼터 지금 한 군데 있다고 했습니다. 학교 밖 지원센터 꿈드림. 자, 전국에 있는 현재 25년도에는요, 꿈드림 지원센터가 222개가 있다는 거, 그리고 청소년 자립생활 지원관도 있습니다. 자, 저번에 우리 이야기했죠? 청소년 쉼터와 자립생활 지원관 차이도 기억하셔야 되고요. 청소년 활동진흥원에서 많이 일하고요. 또 지방 청소년 활동진흥센터가 있는데, 경기도는 경기도 청소년 활동진흥센터, 충청도는 충청남도 청소년 활동진흥센터, 전라도는 전라북도, 전라남도 청소년 활동진흥센터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요. 국가 청소년 수련시설 총 7개. 아까 어떤 건지 기억하시죠? 7개. 국립 청소년 천안에 있는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거 국립 중앙 청소년 수련원, 국립 평창 청소년 수련원, 이런 식으로 자, 우리 7개의 국립 청소년 수련 시설에서 일할 수 있고요. 또 한국 청소년 상담복지 개발원. 자, 한국 청소년 상담복지 개발원은요, 학교 밖 지원센터, 청소년 쉼터,
생활지원관, 그리고 상담복지센터 이런 데에서 총괄하는 게 한국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성문화센터, 그 다음 한국청소년 단체협의회, 그 외에도 이렇게 많은 시설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런 곳에서 청소년이 일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청소년 시설 말고도 청소년 단체도 있습니다. 이 단체는요, 기본법,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청소년 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를 이야기합니다. 한국청소년연맹, 한국스카우트연맹, 한국해양청소년연맹, 한국걸스카우트연맹, 한국과학우주청소단 흥사단, 한국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유네스코위원, 한국 YMCA, 한국해외봉사단. 자, 이런 것들이 청소년 단체에 속하고 이분들은 청소년 지도자로이라고 있습니다. 지도사는 시험을 합격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청소년 단체에서 청소년 관련 업무를 한다면 모두 청소년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자, 소규모 활동 공간입니다. 이 소규모 활동은요, 7차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 중에서 자, 중점 과제 1번에 플랫폼 기반 청소년 활동 활성화해서 청소년 안팎, 청소년 활동 지원 강화, 지역사회 연계, 청소년 안팎, 청소년 활동 강화를 위한 노력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소규모 청소년 활동 공간을 설치하였습니다. 자, 포천에는 청소년 상상 놀이터라는 곳이 있고요. 수원에는 청개구리 연못, 파주에는 쉼표, 고양시에는 자유공간, 남양주시에는 펀그라운드라는 청소년 이용 시설이 있다는 거, 소규모 이용 시설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입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 복지지원법에 의거해서 설치 운영이 됩니다. 국가 또는 지방단체에서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 증진을 위해 청소년 상담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청소년 상담 복지에서 센터에 대한 내용이 있으니까 이건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청소년 지도사는 무슨 일을 하나요? 라는 질문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자, 청소년 수련관에서 운영하는 운영 프로그램 무엇이 있는지,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무엇이 있는지, 그 다음에 소규모 청소년 활동 공간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수련관입니다. 청소년 수련관은요, 자연권이 아니고 생활권에 있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접근성이 좋습니다. 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 어울리마당, 청소년 동아리, 청소년 자원봉사, 청소년 성취보상제, 그리고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 프로그램,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청소년 운영위원회, 청소년 예술제, 창의적 체험활동 등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녹음하다가 뒤로 가서 시간이 되면 요거 사업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 동아리, 청소년 자원봉사, 청소년 운영위원회, 글로벌 인재 양성 프로그램, 청소년 역사기행, 청소년 학교 연계 활동 등 이런 프로그램이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소규모 청소년 활동 공간입니다. 보통 청소년 자유공간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기에는 이런 공간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는요, 청소년 상담을 합니다. 자, 청소년 상담은요, 진로 상담, 가족 상담까지 이루어지고 학교 부적응에 대한 상담, 자살 예방,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까지 프로그램 상담을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1388 상담 전화, 사이버 상담, 청소년 학교폭력 예방 지원, 청소년 도망자, 이거 잘못했습니다. CYS넷 지원, 청소년 안전망, 청소년 특별 지원. 특별 지원에는요, 생활 지원, 학업 지원, 의료 지원, 직업 훈련 지원, 청소년 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업 중단 숙려제,
그리고 꿈드림, 청소년 자립지원관, 청소년 회복시설.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 꿈드림 기억하시나요? 제가 근무하는 곳이라고도 이야기했죠. 꿈드림에 대해서도 이따가 조금 더 시간이 되면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학문적 지식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무슨 과목을 배웠습니까? 프로그램은 어떻게 만들까요? 또 어떻게 지도할까요? 프로그램 운영 시 위기 대처 능력은 무엇일까요? 청소년 전문 용어는 무엇인가요? 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다뤄볼게요. 자, 청소년 과목 중 가장 인상 깊은 과목은 무엇인가요? 자, 1급, 2급, 3급 중에 우리는 2급 시험을 봅니다. 그러면 많이들 물어보세요. 2급 과목이 무엇입니까? 청소년 육성 제도론, 청소년 방법론, 청소년 문제와 보호, 청소년 심리 및 상담, 청소년 문화, 청소년 복지. 자,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청소년 활동. 자, 이 중에서 그러면 어떤 과목을 가장 인상 깊게 들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는 네, 청소년 문화입니다. 그 이유는 청소년들의 문화와 트렌드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대답을 10초 이내에 간단하게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다음은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 절차와 단계별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조금 다시 정리를 하고 하겠습니다.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 절차와 단계별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라는 질문도 많이 나옵니다. 자,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 순서를 이야기하고 첫 번째와 끝 단계가 필요한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 절차는 첫 번째 프로그램 기획입니다. 프로그램과 관련된 상황을 분석하고 프로그램 개발의 기본 방향을 설정해야 됩니다. 다음은 프로그램 설계입니다.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것과 관련된 프로그램 내용을 선정, 조직하고 지도 방법을 체계화시키고 교육 매체를 개발합니다. 청소년 프로그램 마케팅입니다. 프로그램의 잠재적 고객의 참여를 유도하고 촉진시키기 위해 취해지는 조치를 이야기하며 청소년 프로그램 실행에서는 완성된 프로그램을 실제 적용하고 전개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평가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실시된 청소년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하여 그것이 의도한 대로 제대로 잘 수행됐는지를 판단하는 완료 과정입니다. 자, 여기서 프로그램 개발 순서 기획, 설계, 마케팅, 실행, 평가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중에서 기획과 평가 단계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청소년 지도 방법 3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주도적 원리, 자율 참여 원리,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만약에 너무 어렵다고 하면 뭐 청소년 중심의 원리, 동기 유발 및 유지의 원리, 다양성과 융통성의 원리, 상호학습 원리, 경험 중심과 활동 중심의 원리, 전인성의 원리 뭐 이런 답도 있고 또 다른 답은 자기 주도성의 원리, 활동 중심의 원리, 다양성 원리, 협동성 원리, 창의성 원리, 효율성 원리. 자, 이렇게 지도 방법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청소년 지도사로서 청소년과 의견이 충돌됐을 때 어떻게 해결하실까요? 가끔 정말 청소년 기관에 있다 보면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청소년 활동을 방해하는 청소년이 있고 규칙을 지키지 않은 청소년이 있을 때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요? 아니면 뭐 식사 시간에 돌아다니는 청소년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어요. 자, 이럴 때는요. 청소년과 성인도 똑같은 인격체입니다. 질문의 유도는 성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청소년을 대하냐는 뜻입니다. 단체 활동의 어려움을 초래할 경우 먼저 참여 청소년 당사자에게 불편한 것이 무엇인지 확인을 하고 불편 요소를 제거하고 나서 조치 후에도 동일한 일이 발생할 때는요. 지속적인 참여 의사를 먼저 확인하고 모임의 원칙과 규정을 검토하여서 규정에 맞추어서 조치해야 됩니다. 자, 10초 간단하게 답변을 한다면
갈등이 생기면 먼저 감정을 안정을 시키고 청소년의 말을 충분히 듣고 공감하며 함께 해결 방안을 찾으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셔도 됩니다. 자, 단체 카톡을 하는데 자꾸 방해하는 청소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요, 단체 채팅방이나 오픈 채팅방에서 단체 활동에 어려움을 초래할 경우 먼저 청소년 당사자에게 불편한 것에 대해서 확인됩니다. 불편 요소를 제거를 하고 나서도 동일한 일이 계속 발생할 때는요, 지속적인 활동 참여 의사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똑같이 아까하고 똑같이 원칙과 규정을 검토하고 나서 규정에 맞추어 조치를 할 건데 여러분들은 이런 청소년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는 한번 스스로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 지도사로서 청소년들을 위해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주고 싶으세요? 자, 청소년들 중에는 능동적인 친구도 있고 수동적인 친구도 있습니다. 능동적인 친구들에게는요, 설문조사를 통해 청소년들이 하고 싶어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해 줄 것이고 자신의 의사를 밝히지 않는 수동적인 친구들에게는 핫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제공해 주실 거예요. 제공해 줄 것입니다. 예전에 코로나 시기에는요, 청소년 유튜브 크리에이터 과정을 운영을 해서 참여를 많이 시켰는데요. 요즘 같은 경우는 AI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참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건 이렇게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나만의 거리를 찾아주십시오. 자, 청소년 요구 분석입니다. 청소년 요구 분석이란 청소년 프로그램의 대상자인 청소년들이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그들의 요구와 필요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진단하고 사정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요구 분석이라고 합니다. 자, 요구 분석의 방법은요, 서베이법이라는 게 있어요. 질문지법, 면접법입니다. 그 외에도 관찰법, 결정적 사건 분석법, 능력 분석법, 델파이법, 대입권법. 자, 이런 것들을 답변을 했는데 만약에 청소년 요구 분석 기법이 무엇입니까? 네, 델파이법. 이렇게 얘기했다. 그럼 델파이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세요라고 꼬리물기 질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답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다 찾아서 메모를 해 놓으셔야 합니다. 자, 청소년 지도자로서 현재 청소년들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수업은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들이 청소년 지도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격증으로 프로그램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글 아래 워드 프로세스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체계적인 문서 작성 능력을 지도해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자신을 PR하기 위해 컴퓨터 워드 작성 능력을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꼭 자격 취득을 위한 활동이 아니더라도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해 보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서 청소년 수련시설 등 출입의 이용이 제한이 되는 상황, 꼭 코로나가 아니어도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러면 청소년 지도사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럴 때는요, 온라인을 통해 진행할 수 있는 비대면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됩니다. 저희가 코로나 그 시기에 청소년 지도사들이 한 번도 비대면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았다가 그때 가서 비대면 프로그램을 엄청 만드느라 고생을 했는데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어떤 일을 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비대면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또 청소년들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홍보 방안도 강구해야 됩니다. 자, 지금 여기에 있는 뭐 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 저는 그냥 영상으로 동영상으로 했지만 뭐 이렇게 영상 수업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청소년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뉴미디어, 페이스북,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청소년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면 홍보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2교시 벌써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다음 3교시 시간에 또 만나요.